네, 테크 수다 시간입니다. 도한구 기자 그리고 김영철 기자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녹화의 주제가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이제 주제로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방송 나갈 시점이면 아마도 2회 또는 3회가 끝날 시점입니다. 네. 누가 이기냐 사실 저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요. 여섯 점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전 이세돌 구단에 이세돌 구단? 네. 몇 승? 5대0. 5대0? 5대0. 자, 김정식 네. 기자는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일단 저는 뭐 보수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면 3승 2패 정도. 알파고가 3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세돌이 한 2승 정도 할 것이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다음에는 당연히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5승의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전 이세돌을 믿습니다. 이세돌이랑 잘 아세요? 모릅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5승을 낙담을 근데 하시는. 그 양반이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판후이. 그러니까 네, 알파고가 판후이. 이긴 예, 유럽 챔피언. 그 사람이 프로 2단 정도 되거든요. 음흠. 자기하고 승부를 논할 대국은 아니었다. 자, 김정철 기자는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은 제가 그 18급에서 끊었고요. 야, 18거. 못 뜨는데 일단은 그 지금 한 달 동안 약 한 100만 번 대국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알파고와 판후이 역시도 실력을 논할 단계가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 과정이 말이죠. 사실 이 구글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쇼케이스가 아니냐 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네. 나오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2011년도에 딥마인드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설립이 됐는데 2014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다가 그 바둑 경기, 체스의 경우의 수보다 바둑이 10의 100제곱배 이상 많대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네. 따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알파고가 그 지난 2015년 10월이었어요. 그 영국 런던의 딥마인드 사무실에서 예. 그 유럽 챔피언인 판후이 2단을 꺾었어요. 그 다음에 뭐 세계 정상권인 이세돌 구단에게 우리가 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바둑에 네, 네. 뭘 개발하고 있었고 네, 네. 또 페이스북마저도 네, 네. 바둑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네. 구글이 맞아요, 선제 맞아요. 공격을 날린 네, 거 아니었어요? 네, 네. 구글의 인공지능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인공지능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네. 하나는 그동안에 많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거기에서 최적의 값을 도출해내는 방식이 있고요. 기계가 스스로 최적의 그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학습을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알파고는 바둑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냥 바둑 경기를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면 이기고 어떻게 놔야 되는지 스스로 공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다 그렇죠. 둬보는데 예. 얘는 최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경로만 먼저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가장 좋은 데이터를 다시 뽑아와서 자기가 놓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신경망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네. 사람의 뇌가 네. 사물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이제 뭐 검색 같은 어떤 기술을 결합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막강한 컴퓨팅 자원이 결합되니까 이렇게 연구했던 것들이 완전 꽃을 활짝 피고 있는 거죠. 그 왓슨 같은 경우에 퀴즈쇼에서 우승할 때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모든 문제를 문제를 다 다 입력시킨 집어넣죠. 다음에 네, 네, 네. 어떤 문제가 나오면 바로 이제 자기가 답을 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알아들었다는 데서 더 의미가 있었죠. 그 왓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 아니세요? 그러지 않은가요? 과장됐다. 과장됐다. 안 그래도 1월 5일 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IBM이 왓슨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퍼디 우승한 이후에 5년 동안 이룩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만세를 불렀죠. 네, 네. 정확한 기자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군요. 아니요. 네. 전 그걸 미리 주장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글은 딥마인드를 인수하고 이렇게 해서 네.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딥러닝 분야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곳은 자동차 분야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그 퀄컴의 자동차용 슈퍼컴퓨터에 딥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도 자율주행차를 정말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의 핵심 기술로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지난달에 말이에요. 구글 그 무인차 네. 사고 냈죠. LSL 그 사고가 났어요. 네. 뒤에서 오는 버스가 예, 예. 그걸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구글 처음으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하겠다. 이걸로 또 끝나더군요. 버스는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말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버스는 조심해야 된다는 저도 입력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입력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네, 네. 그러니까 이 애가 스스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인간도 기본적 학습이 있어야지 예. 거기에서 발전된 그 응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아주 기본적인 뭐 명령은 있어야 되죠. 근데 네. 시리도 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코타나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예. 구글도 나우, 구글 네. 나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음성 서비스라든가 네. 개인 비서.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같은데 얼굴 인식 있잖아요. 예, 얼굴 인식. 아, 친구랑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음흠. 누가 탁탁 찍잖아요. 예. 근데 그 인식률도 인공지능이 뒤에서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 엔드라이브라든가 네. 보면 사진을 올리면 음. 막 알아서 유사한 사진을 이렇게 모아주거든요. 구글 포토도 그렇고. 예, 그런 거에도 이미 들어가 네, 있고 네. 그런 것까지 어쨌든 다 인공지능 예, 범주 지금 안에 들어갈 들을 거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한다. 윤리적 판단마저도 해버리는 네, 네. 뭐 네. 그런 것까지인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리나 아까 말씀드린 대화형 서비스나 아니면 페퍼라든지 네. 아마존 에코라든지 이런 대화형 서비스들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간의 삶에 약간의 도움을 준다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로봇이 우리를 어떻게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강아지를 닮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 인간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둑 이런 거를 구글이 직접 보여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슈화를 시키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에릭 슈미트를 단독 인터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네. 에릭 슈미트가 자꾸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구글이 올해 좀- 적극적으로 밀고자 하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네, 5월 달에도 구글이 개발자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때 아마도 인공지능 무인차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 1월 달에 사고가 났어요. 아무튼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거 항상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오목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가장 높은 단계로 레벨을 설정한 다음에 자, 3명이 붙습니다. 네. 3명이 붙어서 어떻게 과연 진행되죠? 자, 게임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컴퓨터 생각 중입니다. 자, 또 컴퓨터 생각 중입니다. 자, 두십시오. 자, 그럼 여기 한번 두겠습니다. 막았어요. 다시 하시고 한 번 더 두셔야죠. 물리기 안 돼요. 이게 말이죠. 잠깐만요. 이게 물리기 떠나서 지금 기계랑 게임을 하면서 물리다니요. 저희 3명이 붙었는데 졌습니다. 네. 오목을 했는데 졌습니다. 저희가 인류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도한국 기자는 이세돌 구단의 전승 네, 오네요. 그리고 김정철 기자는 알파고의 3승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또 경품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오. 네, 예.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최종 결과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신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밝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에도 여기는 설정입니다. 설정입니다. 왜냐면요, 저희 3명 다 바둑을 몰라요.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기보를 해석할 수 없는 이 3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마치지 못한 분, 저희 그 티타임 페이스북에서 뭔가 혼자 쇼를 할 수 있는 또는 경품을 제공하는 그거 가능하겠죠? 바둑알 먹기 어떻습니까? 누가 받은 거를 먹어요? 진 사람이. 진짜로? 진짜? 예. 야, 정말 우리가 또 이 교양인데 너무 또 이게 네, 네. 좀 제가 너무 무리수입니다. 좀- 예, 무리수였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일본에서 장기 대회에서 있었어요. 그때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일본의 장기 챔피언을 이겼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예. 모르네요. 왓슨이 일본 그 쇼 하나 한다고 대학교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왓슨이 떨어졌어요. 네, 그 소식 모르죠. 네. 페퍼의 머릿속에도 지금 네. 왓슨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마스를 너무 까는데 오늘. 아니, 갑자기 이러던데? 2045년이 되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2045년에? 네. 2045년이면 저 원래 안 죽어요, 그때는. 그때 당연히 살아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30년 남았는데 저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죽음을 네. 극복한다고 네.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냉동인간 되면 되겠죠. 아니요, 기계를 몸에 이식하면서. 본인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실험에 기계. 동참해 기계 인간.
돈 안 준다면 뭐 돈 주겠죠 당연히. 저한테 돈을 줘야죠. 그렇죠. 엄청나게 되겠죠. 대신에 그게 돈이라는 걸 생각 못하게 이제 시스템 바꿔버리는 거죠. 예. 몸은 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